상식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사람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1년 8월 4일자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떤 대선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뭐 윤석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때 2021년 7월 말에 윤석열이 국힘당으로 이준석이 없는 새를 타서 거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선 후보가 되죠. 대선 후보가 될 때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홍준표를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됩니다. 지금 그런 그 정황들이 쫙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선 무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뭐 사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고시 제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가고시 통과한 판검사들. 이놈들이 나라를 다 망친 거죠. 자신의 말이 망언인지조차 모르는 반지성주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나는 갑자기 사람이 무서워졌다. 2021년 3월인가? 그때 3월 초인가? 그때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에 들어가질 않고 버티다가 7월 달에 들어갔어.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인사동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인사동에서 술 먹고 개걸거리면서 인사동 길을 거닐었다는 얘기를 듣고 쟤는 미친놈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검찰총장 하면서 하던 일,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들, 생 거짓말이 탄로 났는데도 그걸 다 무마시켜줬던 일들, 그리고 그 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국가고시를 통과한 판검사들 중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무식해질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이때만 해도 내가 윤석열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했을 뿐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묘책을 가지고 저놈한테 무슨 도움을 주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재인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재명을 내치고 윤석열을 선택합니다. 문희임 노조. 아주 나쁜 놈들이고 아주 정신 못 차린 놈들이죠. 그렇게 고위 공직을 맡아서 일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과거의 행적을 조금만 조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조국이, 문재인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지를 그다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죠. 2022년. 이거 진짜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거. 이놈이 그 왕자 쓰고도 나타났으니 이거 어쩌랴, 이거. 큰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월 9일, 2022년 5월 9일 문재인은 마지막 퇴근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출마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7푼이도 2만 7푼이도 아니고 6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5푼인가? 나는 나 같은 소시민도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건 큰일 났다. 저 주술에 빠진 저놈이 저 술통에 빠진 저놈이 인사동에서 그 누구야 홍석현이를 만나고 술 처먹고 행물행물 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놈을 대통령을 시켜놨다는 거야. 이거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누가 설명할 수 있냐? 송영길이 얘기한 거를 쭉 들어보면 아주 이건 짧게 1분도 안 되는 건데 아주 핵심을 송영길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요. 그런데 왜 대표님 대표 시절에 왜 검찰 개혁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순서를 언론 개혁부터 먼저 하려고 예. 언론 중재법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 법 개정안을 강력히 제가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죠. 그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내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을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원들이 뭐 전부 나와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던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검찰 개혁은 워낙 검찰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들이 뭐 검사 탄핵한다고 후폭풍해서 막 알아서 검찰 대변이 돼서 싸우기 때문에 저의 구상은 일단 대선에 위해서 언론 개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 개혁을 그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누가 반대했다고요? 언론개혁을? 언론개혁을 누가 반대했다고요?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국회의원 총회를 하면 친문 세력들이 나타나서 다 언론개혁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친문 세력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재명이 대선에서 참패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다 친문 세력입니다. 박광훈이가
홍보단장인가 뭐 이런 걸 맡았어요. 다 친문 세력들이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가 있죠. 박광훈이. 전해철이 이런 놈들은 다 친문 세력이고 중요한 직책에 맞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어요. 오히려 그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낙연이도 똑같죠. 그런데